안녕하세요. 필러 전문가 영한 닥터 서영한입니다. 필러를 하면은 녹지 않고 피부 속에 남는다더라고요. 진짜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단 어떻게 시술을 받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루스 덩어리로 받았을 때는 되게 좀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좀 선형으로 깔거나 좀 미세하게 깔아놓으면은 비교적 녹는 시간이 되게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도 하셨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녹이는 거를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조금 실험 영상을 좀 찍어 놨어요. 이제 같은 용량의 설탕을 각설탕이랑 이제 우리가 가루 설탕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녹여 봤는데, 이게 이제 각설탕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한참 됐는데도 아직 보면 설탕이 좀 남아 있어요. 이거는 가루 설탕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남은 설탕이 없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표면적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이 같은 부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좀 쪼개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면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같은 무게의 설탕이라고 하더라도 각설탕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이 굉장히 작아져요. 반면에 설탕이 이렇게 가루로 좀 넓게 흩뿌려져 있으면은 모든 면이 이제 다 물에 닿거나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표면적이 이제 확 늘어나는데, 그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에 훨씬 더 많이 맞닿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빠르게 금방 다 녹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는 필러를 어떤 방식으로 녹이나요? 실제로는 우리가 필러를 녹일 때,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필러들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콜라겐 부스터라든가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녹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국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론산을 녹여주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녹여줘요. 실제로는 왜 그거를 써도 이렇게 좀 남아있고, 뭐 녹는 거는 왜 녹고, 좀 이런 걸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입 방식 혹은 주입층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덩어리로 넣게 됐을 때에는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쓰고 난 다음에 좀 여러 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표면적 때문에 녹는 속도가 좀 다소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 번 녹여주게 되어 있어요. 기어가 제품을 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녹는 경우도 있나요? 안 녹는 이유 혹은 잘 녹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볼루스, 이제 덩어리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1cc 혹은 1cc 미만으로만 이제 덩어리를 주입을 하는데, 예전에는 막 2cc, 3cc씩 한 군데에 덩어리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써도 잘 녹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체내에서도 분해 속도가 막 2년, 3년 지나도 그 정도 덩어리로 놓은 거는 우리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드물게 있는 면역 반응 같은 게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절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체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절 이슈가 잘 발생하진 않습니다. 사실 결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라겐 부스터, 우리 콜라겐 부스터 같은 뭐 주베록 같은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염증 반응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드물게 결절 같은 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 녹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히알루론산이 얼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에 우리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섬유아세포들을 자극을 합니다.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가 마치 꼭 콜라겐 부스터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도 굉장히 강한 콜라겐 부스터예요. 그 덩어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이제 콜라겐 형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필러가 남았는지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 히알루론산 자체는 거의 다 녹았으나 이제 주변에 콜라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콜라겐이 마치 꼭 필러가 안 녹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필러를 사실 한 번만 하는 분은 없잖아요. 또 여러 번 하는 것도 이렇게 녹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필러를 재시술을 하게 될 때에는 처음 넣은 용량만큼 넣거나 하는 거는 좀 최대한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거나 하면은 조직도 그만큼 이제 무게를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좀 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른 종류의 필러 간에 그런 작용 같은 게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필러를 이제 재시술 할 때에는 되게 좀 신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좀 필러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잘 받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잘 받는 방법은 그냥 잘 진단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 환자의 얼굴이 어디가 부족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게 왜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인 파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얼굴 사진도 찍어보고, 우리 이제 피부 진단기도 있잖아요.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도 찍어보고, 일반 카메라를 통해서도 찍어보고, 문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분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는 것 때문에 제가 늘 의사의 제대로 검증된 의사의 진료를 좀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꼼꼼히 봐줄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지 처음부터 이제 필러 시술에 접근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환자들은 이 원장님이 꼼꼼히 보더라도 시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못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시술장 들어와가지고 원장님이 필러 어디 넣겠습니다 하면서 넣는 그런 것만 좀 피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원인 파악이고, 그 원인 파악에 따라서 이 필러를 주입하는 층이라든가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덩어리 주입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덩어리 주입이 필요한 부위가 있고 필요한 층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층이라든가 그 필요한 방식을 무시를 하고서, 그리고 필러에 대한 성질을 무시를 하고서 넣어버리면은 잘못하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늘 언제나 원인 파악과 그거에 따른 맞는 치료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너무 잘하시더라도 환자가 안심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제일 안심하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초음파입니다. 속의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완벽을 위해서는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고, 사실 초음파를 보지 않더라도 그 전까지 그 앞에 말씀드린 피부 진단기 촬영, 그리고 사진 촬영, 얼굴에 대한 표정 변화, 직접 저희가 촉진도 해보면서 뭐 피부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볼륨이 정말 어디가 빠졌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도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애매한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초음파가 직접적으로 어떤 층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제 초음파로 보는 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요즘은 아무래도 미용 시술이 되게 유행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게 이제 콜라겐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 결절이 남아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초음파는 꼭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시술을 받았다 쳤을 때 필러는 그냥 어느 정도 그럼 가는 편인 거죠? 보통 대부분은 1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히 이제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움직임이 많을수록 필러가 압력을 많이 가해지게 되고,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은 필러가 그만큼 약간 물리적으로 좀 쪼개지기도 하면서 표면적이 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해가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필러가 진짜로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데, 왜 살펴봐야 되는데, 초음파를 어떻게 들여다볼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